오늘은 뜨거운 정치 경제 이슈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단순한 재정 집행일까?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민심용 정책일까?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당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미래를 생각하자면 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요. 1차 추경 그리고 2차 추경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 리스크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언론에서는 1차 추경이 4.8조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8조 원이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소벤처기업부, 줄여서 중기부라고 합니다. 1차 추경 총 규모는 13조 8천억 원이고요.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기부, 복지부, 국토부 등이고요. 여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관해서입니다. 1차는 5월에 13조 8천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고요. 1차 추경의 주요 항목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민생 회복, 그리고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자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약 4.8조, 아까 얘기한 중기부고요. 그리고 재복구 및 대응 2.6조, 그리고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1.5조, 반도체 AI 투자 약 2조, 기타 지출은 나머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요. 이렇게 다 포함한 금액이 총 13조 8천억 원 가량입니다. 1차 추경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렛츠고! 그러면 이제 2차 추경은 뭐냐? 살펴보면요. 이번 2차 추경은 6월 말이고 어떻게 보면 규모면에서는 1차 추경보다 훨씬 큽니다. 약 30조 원 규모로 여야 당정 협의를 통해서 편성되었고요. 이 30조 중에서 지출 증가분은 약 20조 원입니다. 2차 추경의 주요 항목은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취약계층 채무조정, 이런 민생 안정 등이 있고요. 2차에서는 1차와 다르게 광범위하게 경기 진작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의 합산 지출 증가분은 약 33조고요. 2차 추경의 총 규모를 계산해보면 전체 재정 규모에서 44조 원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기본 지급되고요.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원이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 지급이 되고 여기서 소득 상위 10%를 빼고 추가로 10만원씩 이렇게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 국민들에게 돈을 갑자기 준다고 하니까 막상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생 정책이 속도를 내더라도 결국 선거와 민심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프레임이 있고요. 이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소비 진작, 긴급 생활비, 소상공인 대출 확대는 소비를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죠. 그리고 심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로 경제 심리를 개선할 수 있고요. 작년 연말 정치적으로 큰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정치적 갈등이 워낙 심했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전 국민적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을 겁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대로 GDP 성장률이 약 0.2에서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민심 잡기용 비판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체감 경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추경에는 약 19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누적 국가 채무 규모가 1300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한 사람당 약 2,5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는 거고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에 달하는데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풀면서 이제 내년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렇게 불어난 나라 빚은 국가 신용 문제와 직결되고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고 시장 금리는 오르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세입 여건이 더 악화되면 연내 추가 발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되고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민간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하게 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렇게 돈잔치를 하게 되면 그 돈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고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연금개혁으로 내 자녀 세대,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들에게 노인 부양을 맡기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이 결국 민심용, 표심용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최근 정부 고용으로 노인 일자리를 상승시키고 고용 회복되었다고 언론 플레이 했었죠. 한국은 인구 구조가 거의 항아리 구조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 세대에게 표심을 더 챙겨야 됩니다. 추경이 확실한 건 당장의 체감 경기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으로 버티는 성장은 결국 부작용을 남기게 되고요. 재정 악화는 곧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고 후폭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치 색깔이 아닌 오직 경제의 관점으로만 이번 추경이 남길 후폭풍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